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그동안 매주 토요일 날 보내드렸지만 앞으로 토요일은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해서 법대로, 서정욱의 법대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가 뒷담화는 일요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음성 녹음 파일, 통화 녹음 파일에 이어서 노트, 이정건의 노트가 공개가 됐죠. 데스노트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고가 돼 있는데, 이 시사저널에서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모두 51명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포함을 해서 51명의 이 실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사저널에서는 대부분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를 했죠. 자, 그런데 이니셜로 처리된 인물들의 이 실명이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뭐 나돌고 있는데,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앞으로 후폭풍을 가져올 인물들, 이정건 데스노트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 중에서 한 4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정건 노트에 따르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문재인 정부의 비자금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인맥을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인물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종의 뭐 신뢰성, 신빙성의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해보니 이 사람들이 마크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건은 이렇게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구속 위기에 처했는데도 민주당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털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노트를 검찰에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만 개의 음성 녹음 파일, 통화 녹음 파일과 지금 이정건 노트, 이것의 퍼즐을 서로 맞춰보면은 그 맞아떨어지는 데 따라서 여의도 정가, 특히 진보 좌파 진영은 거의 뭐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노트 속에서 이니셜로 포기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각 그 자금줄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또는 뭐 인맥을 관리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소제목으로, 각 소제목마다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정건이 구술을 하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5개의 소제목은 이재명 7인의 노트, 그 다음에 문재인 노트, 재수회 노트, 류영진 노트, 노무현 노트, 이렇게 했는데, 재수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수를 시켰어. 한번 떨어졌었죠. 대통령을 만들자는 비밀 결사단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신 이름 중에는 류영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죠. 자, 일단 그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이 여러 명의 그 거론된 사람들 중에서 14명, 현역 의원 14명 포함해서 51명 중에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사람 한 4사람 정도를 제가 꼽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노트, 이 소제목에서 이 관계도, 각 사람들이 관계도도 정리를 했는데, 그 인맥 관계도의 한가운데 있는 김영배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수회 노트에 등장하는 돈 만드는 행동대장, 이렇게 표기된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비밀 결사 단체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돈을 만드는 행동대장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악해볼 인물이 류영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춰진 신복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의 부산 인맥을 관리한 전직공기업협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직공기업감사협회장. 자,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인물 김영배.
김영배는 현역 국회의원이죠. 이 문재인 노트, 5개의 소주제 중에 문재인 노트에서 그 강계도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 성북갑이 지역구인데, 원래는 부산 출신이죠. 부산의 친노, 부산 친문의 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뭐 구청장도 하고 서울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정근 노트에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 시절, 그 김영배가 청와대 비서실 시절, 김영배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근무를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백원우, 그 핵심이었죠.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후임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근 노트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시절에 김영배가 박우식은 이정근이 10억 원을 뜯어낸,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처음에 구속이 됐죠. 그리고 박우식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로비스트 사업가인데 다양한 분야의 브로커들과 정치권 브로커들과 만나서 사업을 해왔던 그 박우식. 그래서 이 박우식과 김영배가 지속적인 금전 지원 관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우식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김영배 전 국회의원이. 지금 김영배는 청와대에도 근무를 했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민원 해결사로 활동을 했다. 박우식의 민원 해결사로. 자, 이렇게 노트에 일단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주목이 되지 않았지만, 이 노트를 계기로 해서 김영배와 관련된 이 검찰 수사 같은 것도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김영배 의원은 그런 이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노트에 적힌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왜 내가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도 이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또 그 진위 여부야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재수회. 문재인 재수를 시켜서 대통령 만들자는 비밀 결사단체인데, 이 재수회 노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재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에는 문재인이 직접 참석을 했다, 이 비밀 모임에. 그리고 문재인이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자진 해산을 했는데,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하부 조직 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게 함.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서만 서로 알고 밑에서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전국 조직이 있었겠죠. 거기는 서로 간에 얼굴도 모르게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비 및 자금 조달은 몇몇 멤버들만 알고 비밀에 붙임.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대선을 준비를 하려면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 자금 조달은 몇몇 멤버들만 알고 비밀에 붙였다. 그리고 돈 만드는 작업 담당이 있었다. 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담당 그룹이 있었다. 여기는 행동대장 1명 외에 8명이 있었다. 자, 8명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2명,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4명, 대선 캠프 출신 1명, 언론인 출신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명을 행동대장이 통제를 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만들었다, 이건데, 이 행동대장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여의도 정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정가에서 대선 자금을 정가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의 대선 자금을 담당했던 사람들 이름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누구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때 대선 자금, 문재인의 대선 자금을 만드는 펀드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죠. 담쟁이 펀드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었는데, 특히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 항공 전 회장, 이상직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 만드는 작업 담당,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대선 자금 같은 것이 형성이 됐으면 이것도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이 명단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살펴볼 인물이, 재수회 멤버 중에서,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유혹을 사는 인물들이 있는데, 자, 류영진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류영진 노트에 등장하는 류영진, 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는데, 뭐 눈에 잘 안 띄는 자리죠. 그런데 당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기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수급 관리를 다 해줬죠. 그때 여러 가지 이건이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정근도 박우식에게 납품을 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박우식이 또 마스크 사업에도 뛰어들고 그랬던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노트가 있고, 그리고 류영진은 이재명 노트 5개의 소제목 노트 중에서 이재명 7인의 노트를 제외하고 4군데 노트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류영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산 정가에서는 파다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두 문재인의 자금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7인회를 제외한 4군데 노트에서 류영진이 등장을 하는데, 4군데 노트 모두 류영진의 역할을 문재인의 자금 관리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재수회에서 뭐 행동대장 외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산 출신이고 부산대 병원 약사 출신, 부산대 병원의 약사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산 약사협회 회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마당발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부산 경남 지역 자금책이다. 또 친문 핵심의 비자금을 관리했다. 비자금까지 다 관리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자고 친문 핵심 인사의 비자금도 관리했다. 그래서 이 류영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검찰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또 특히 이정건이 본인이 이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정건이 류영진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류영진을 통해서 박우식의 마스크 사업을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녹음 파일에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 이것이 확인이 되면 류영진의 자금 모금 활동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은 검찰로서는 또다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이 노무현 노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앞으로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노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을 지낸 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 노트에. 이 사람이 부산의 인맥을 관리를 했다. 부산 인맥. 그러니까 문재인은 부산 인맥을 관리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이,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을 지낸 사람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이 청와대에 이 딸이 근무하면서 한 역할이 뭐냐면은 박우식이 등장합니다. 박우식 등의 인사청탁이나 어떤 알선 이런 것의 심부름을 담당했다. 그러면 딸이니까는 하급 직원이었겠죠. 근데 심부름을 담당했다.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와대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근 노트에서는 그럼 누가 직접 해결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정근 노트에서는 이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과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특수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영민이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돼야 되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 자, 일단 노영민은 원래 국회의원 출신인데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민주회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지금 최근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되고 했던 강래구는 그 한국수자항공사 감사하면서 한국감사협회장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감사협회장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은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 강대구가 맡았던 한국감사협회는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사기업 감사들까지 해서 총망라해서 회원수가 뭐 10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핵심 역할은 공공기관 감사들이 하는 거죠. 어차피 정권과 연결돼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면은 낙하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는 아예 공공기관, 우리나라에 지금 한 130개 있는 123개라고 합니다. 123개의 공공기관, 공기업 감사들이 모인 협회입니다. 낙하산으로 투입된, 대선에서 뭐 공을 세웠다고 해서 농공행상을 받아서 낙하산으로 투입된 사람들이 이 협회를 만든 것이죠. 이 협회의 지금 등장하는 이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는 200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2008년, 그런데 이것의 원래 원조가 청맥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청맥회. 저도 과거에 이 청맥회를 취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청와대 할 때 청, 풀을 청, 그리고 맥, 이렇게 해서 청맥회라는 모임인데,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의 감사 134명이 참여를 했고, 뭐 공기업 감사뿐이 아니고 이사장도 있죠. 그리고 이 청맥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뭐 한국 공기업 감사협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을 지냈던, 부산 인목을 관리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이 감사협회장을 했겠죠. 공공기관 감사협회장.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을 한 사람은 4사람입니다. 이정희 한전감사, 성식경 한국동서발전감사, 강대구 수자원공사감사. 강대구는 이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을 거쳐서 한국감사협회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희진 한국남동발전감사가 맡고 있는데,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자, 이 명희진 감사, 현재 감사는 경남 창원 출신이고, 경남도의원을 했고, 김경수, 문재인의 오른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정무 특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명희진 감사는 2022년 3월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를 했죠. 자, 그 감사인데, 이 감사는 뭐 1971년생이기 때문에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그런 연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식경 감사가 있습니다.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감사를 했고,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을 한 성식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부산대 출신이고, 지금 프로필에 자세히 안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성식경 전 감사협회장은 과거에 김정길 의원, 김대중 정부 때 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김정길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노영민 의원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두 사람은 특수관계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정근 노트에 적혀 있는 사람이고, 청맥회, 제가 말씀드린 청맥회에서도 성식경 씨는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자산투자신탁 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만 2번 하는 아주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4사람을 포함해서 이정근 노트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도 이 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게이트, 스캔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